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텐션. 동작도 하나 하시고. 뭘 해야겠네. 네. 자,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거 진짜 공부 좀 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코로나 백신 때문에 특히 부작용, 이상 반응, 이상 사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쓰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다 과학적으로 보니까 다 따로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조금씩 다르고요. 각 기관마다 정의가 다를 수는 있고요. 어드버스 드래그 리액션, 우리가 ADR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상 반응. 예. 약물 이상 반응 가장 넓은 범위입니까 그러면? 더 넓은 범위는 드러그 리레이티드 프로그램이라고 DRP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어드버스 드러그 이벤트가 있고 그 안에 어드버스 드러그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발생하지 않은 것까지 드러그 리레이티드 프로그램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했던 것들은 메디케이션 에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어드버스 드러그 이벤트 중에서 과연 예방을 할 수 있었느냐 혹은 예방이 전혀 불가능에 따라 가지고 어드버스 드러그 리액션과 프리벤티브 어드버스 드러그 이벤트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스 드러그 리액션의 핵심은 용량, 용법, 금기 다 맞춰서 똑바로 했는데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이상 반응이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났을 때 ADR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정상적으로 처방이 됐고 복용을 하였는데 나타난 원하지 않은 않은 반응.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타입 A는 알려져 있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히스타민 먹고 졸린 거, 타이레놀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라는 거, 그 약을 먹으면 누가 됐건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인 것이고 흔한 거. 네, 흔하다기보다는 기전상 가능한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타입 B 반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이 약의 기전에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베타락탄계 항생제를 먹고 아나펠사 발생한 사람의 경우 그 항생제 성분에 호흡곤란이나 뭐 발진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자 구조상 끝머리 에피톱 같은 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게서 밉보인 거죠. 전문 용어로 이제 체질인 거지. 이게 이런 게 체질이긴 하죠. 네. 그래서 타입 B 반응은 생기는 사람에게만 생겨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약간 무식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저 예측 가능한과 예측 불가능한 타입 A, B도 결국 확률의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졸린 거는 되게 흔하지만 안 졸린 사람도 드물게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확률이 뭐 한 80%쯤 되면 예측 가능한이라고 분류를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항생제 먹고 뭐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건 0.0001%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상 불가능한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기전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확률이 비록 좀 굉장히 낮은 편이더라도 약물의 구조나 기전상 이런 일은 누군가에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예상 가능한.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그거는 뭐예요? 그 약의 기전상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인데요. 우리가 기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약을 먹었는데 왜 어지럽지? 왜 두통이 나지? 왜 배가 아프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지는 못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게 생기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약에 의해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사이드 이펙트로 대부분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상 반응들 이건 다 나쁜 건가요? 대부분 나쁘죠. 일단 대부분 다 왜냐면 나쁘다? 내가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힘이 세지거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부작용 중에 막 갑자기 시험을 잘 보게 되고 막 기억력이 좋아지고 이런 그런 게 것도 있으면 있죠. 각성이 된다거나 머리카락이 난다거나 이런 작용들도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약물 중에 하나인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원래 개발을 한 거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그거의 그 이상 반응, 약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남성분들한테 좋은 기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 반응의 그 정의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잖아요. 이 약을 먹을 때 내가 이걸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런 게 생겼다. 그런 식으로 약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의도가 바뀌는 거지. 약을 먹고 갑자기 뭐 머리카락이 좀 자랐다거나 힘이 좋아졌다고 할 때 그거를 굳이 간호사한테 내가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환자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조금 기침을 한다거나 뭐 이런 대충 넘길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사망까지도 이루고 이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불안한데 그 억울합니다. 피해자한테 네.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를 이제 나라에서 뭐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게 이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권장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핵심은 건강한 사람에게 한다는 거죠. 네. 의약품은 내 병이 있으니까 약을 쓴 거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건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배상을 해줄 그러게요. 것이냐, 일단 얼마를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네. 어떤 경우에 줄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네. 되겠죠. 어떤 경우에를 판단할 때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방접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떤 비용까지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네. 상당히 특이한 제도거든요. 이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건강보험에서 나옵니까? 제약협회 같은 데서 나와요? 제약회사에서 내는 돈이에요. 제약회사에서 뭐 매출액의 몇 %씩 이렇게 적립해서 피해 보제 보상금을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희생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60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가지고 그 액수를 일괄적으로 보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대상 신청은 일단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령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과연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예전에 20몇 살이 응급실에서 약 맞다가 안 아파서 사망한 사례가 한 번 있었고 90대 노인이 계속 암으로 투병 중에 좀 드레스 신드롬이 발생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똑같이 보상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됐었거든요. 문제네요. 똑같이 보상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이, 연령, 기대 여명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기저질환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1년 정도 각계 의견을 고민하셨군요. 모아가지고 안을 짰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사실 한국, 대만, 일본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유럽이나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그냥 무조건 소송이에요. 아, 맞다는 건 마찬가지 생산자 책임이라 가지고 내가 그 약 먹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건 무조건 소송입니다. 예. 그 한국 정서상 이런 기구가 있고 이런 신청을 받아주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조사도 해주고 어쨌든 심의를 해주니까 훨씬 편하죠. 우리나라 제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이 다른 이유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라고 국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은 피해 구제 제도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민간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제도는 구제라고 표현을 한 게 엄밀히 봐서 이게 줘야 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걸 뭐 보상할 이유는 없긴 해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쓰는 게 위축되거나 하는 건 더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주는 어떤 뉘앙스가 보상은 좀 마땅히 줘야 할 돈 이런 느낌이라면 피해 구제 이런 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느낌 용어의 차이도 이제 이해가 됐고요. 네. 의약품 부작용이든 예방접종 피해든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뭔가 뒷단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제 강 교수님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밖에 나가서 이제 그냥 환자 보면은 돈은 더 버실 텐데. 제 나이가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아이들을 개업해서 자리도 잡고 집도 사고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요. 네.